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최대 화장품 매장이 완전히 텅 비는 초유의 사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부터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선 미국인들. 그들이 사재기한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시트 마스크 한 장에 $50, 에센스 한 병에 $250까지 치솟은 가격. 긴급 속보로 보도한 이 충격적인 상황의 중심에는 한국계 뷰티 매장 매니저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우린 기초 화장품도 못 사는데 부자들은 에센스를 예약한다고요? 분노한 미국인의 외침. 이건 바르는 의약품이야. 할리우드 셀럽들의 K-뷰티 열광. 한국 화장품은 그냥 제품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피부 철학입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인의 외침. 65세 한국 할머니의 수제 한방 에센스 한 방울이 어떻게 미국 사회의 계층 갈등까지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소피아의 놀라운 여정.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K-뷰티가 어떻게 관세의 벽을 넘어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아 김입니다. 뉴욕 맨해튼 대형 화장품 체인점 부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매장 입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벽 6시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처음엔 특별 세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력을 확인해보니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빠르게 걸어가며 CCTV를 확인했어요. 정문에서 시작된 줄이 건물을 반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신상 한정판 출시 때도 본 적이 없어요. 소피아, 저 사람들 왜 모인 거야? 경비 담당 마이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K-뷰티 코너를 다 비우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K-뷰티라고요? 우리 매장의 K-뷰티 코너는 항상 인기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재고 관리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했던 곳인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재고 시스템을 열었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시카 크림 품절,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품절, 시트 마스크 품절, 선크림 품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TV를 켰더니 CNN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전역 화장품점에서 K-뷰티 품절 사태 발생. 피부 재생에 좋다는 입소문에 사재기 현상 심각. 부장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피아, 지금 당장 매장으로 내려와. 상황이 심각해. 매장으로 뛰어내려가니 아수라장이었어요. 손님들이 빈 진열대 앞에서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언제 입고돼요? 왜 미리 공지를 안 했죠? 다른 지점에는 있나요? 한 노부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15년째 한국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 하고 있는데 이제 제품을 구할 수 없다니 너무 슬퍼요. 미국인 노부인이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라니 놀라웠어요. 한 직원이 제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K-뷰티 제품이 주름을 제거하고 피부 탄력을 회복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SNS에서 난리예요. 잠시 후 지역 뉴스팀이 취재차 매장에 들어왔어요. 소피아 김 부매니저님,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재고를 확보하겠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엄마였습니다. 소피아야, TV에서 널 봤어. 괜찮니? 그리고 엄마 시트 마스크 좀 남겨놓을 수 있니? 출근한 지 1시간 만에 회의실은 비상대책회의장이 되었습니다. 부장님과 여러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소셜미디어 페이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마케팅 담당 제시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할리우드 스타 에밀리가 시작한 갈락토 글로우 챌린지예요. 2주간 갈락토미세스 에센스를 사용하고 피부가 10살 젊어졌다며 올린 영상이 조회수 2천만을 넘겼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연이어 보여주었어요. 유명 가수, 배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효과를 자랑하는 모습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유명 피부과 의사가 이것은 바르는 의약품이야라고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제가 물었죠. 일주일 전부터요. 처음엔 LA 중심으로 시작됐다가 뉴욕,
시카고로 확산됐어요. 지금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제시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관세예요. 트럼프 정부의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K뷰티 제품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창고로 달려갔어요. 물류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입고 예정은 언제예요? 제가 물었죠. 물류 담당이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 한 달이에요. 문제는 중국, 일본 제품도 다 동이 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시아 화장품은 다 구매해 가고 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입업체였어요. 김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현재 관세 때문에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물량도 암시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창고를 둘러보니 평소라면 가득 차 있어야 할 선반들이 텅 비어 있었어요. K뷰티 코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시안 화장품들도 거의 동이 났어요.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노화를 늦춘대. 그리고 시카크림은 민감성 피부를 완전히 진정시켜준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 한 고객이 제게 다가왔어요. 매니저님, 다른 매장에서는 K뷰티 제품을 한 사람당 한 개만 살 수 있게 제한한대요. 여기는 어때요? 제시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피야, 큰일 났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우리 매장 제품들이 10배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어. 화면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25달러짜리 시카크림이 250달러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팩은 한 장에 50달러까지 오른 상태였죠. 이건 사재기를 넘어선 투기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메시지였어요. 소피야, 내일 아침 본사에서 긴급회의. K뷰티 공급 문제 해결책을 가져오길 바람. 본사 회의가 끝나고 저는 K뷰티 공급망 특별 태스크포스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계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화장품 업계에서 7년 넘게 일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저에게 있었어요. 맨해튼 5번가의 한 명품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셀러브리티들이 자주 찾는 곳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카운터 뒤에 있는 특별 섹션에 K뷰티 제품이 가득했어요. 곧장 매니저를 찾아갔죠. 어떻게 이렇게 재고가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 품절 상태인데요. 매니저는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VIP 고객들을 위해 따로 확보해 둔 겁니다. 한 병에 300달러씩 받고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상가의 10배군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상류층 고객들은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 순간 유명 여배우 한 명이 들어와 카운터로 향했어요. 네, 갈락토 에센스 예약된 거 있죠? 매니저는 곧바로 뒷방으로 들어가 포장된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배우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죠. 이건 완전히 암시장이었어요. 제가 눈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매장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없다고 하면서 저 사람한테는 팔아주는 거예요? 저도 돈 낼 테니 팔아주세요.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뷰티 클럽 VIP 멤버십이 있으신 분들만 구매 가능합니다. 여성은 분노했습니다. 우린 기초 화장품도 못 사는데 부자들은 에센스를 예약한다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층 간 불평등 문제였어요. 한국 화장품이 부자들만의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었죠. 매장을 나와 몇 군데 더 돌아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품절이지만 뒷문으로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현재 K뷰티 제품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피부 관리 접근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은 상사가 전화했어요. 소피야, 그래서 해결책은 뭐야?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직접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해요. 중간 유통업자들을 거치지 않고 한국 생산자들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 있어?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거의 연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민 오기 전 살던 강원도 마을에 이모가 있다는 것 말고는요. 네,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락해 보겠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모 연락처를 찾기 위해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흔쾌히 도와주셨죠. 소피아야, 내 이모는 전통 한방 화장품을 만드시는 분이셨어. 요즘도 그러실지 모르겠네. 아침 일찍 한국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화상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 후 나이 지긋한 여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소피아구나. 어머, 얼마나 컸는지. 미국 생활은 어떠니? 저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모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윤 씨 할머니가 계셔. 65세인데 평생 한방 화장품만 만드셨지. 한번 연결해 줄게. 다음 날 저는 65세 윤 씨 할머니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화면을 어색하게 만지시던 할머니는 놀랍도록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화장품이 인기라고? 참 세상 일이 묘하구나. 할머니는 작은 공방으로 카메라를 옮기셨어요. 약초와 다양한 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3년 발효된 인삼 에센스고 저건 5년 숙성된 쌀 추출물이야. 한방 화장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능이 깊어지는 법이지.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파는 K뷰티 제품은 할머니가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장에서 빨리 만든 제품들이었죠. 할머니, 왜 한국 화장품이 피부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살려. 우리 조상들은 화학물질 없이 자연에서 얻은 성분으로 피부를 지켜왔어. 에센스 속에는 생명이 있거든. 할머니께서 전통 방식으로 에센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약초를 채취하고 발효시키고 달빛에 정화시키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과를 원해.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기다림이야. 인내의 마법이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미국의 뷰티 시스템은 빨리빨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를 넣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죠. 할머니, 미국에서는 K뷰티가 피부 재생에 좋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매일 한방 에센스를 바르니까.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든 화장품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에 제출한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전통 한방 화장품의 진정한 가치와 공급망 재구축 방안. 제 보고서는 회사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까지 읽고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며 칭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 프로젝트 권한을 주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이끌어봐. 예산은 충분히 지원하겠소. 첫 번째로 한 일은 뉴욕 지역의 작은 한인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어요. 브롱크스에 있는 작은 마스크팩 공장, 퀸즈의 한방 에센스 제조업체, 브루클린의 소규모 스킨케어 생산자까지. 그들과 직접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구매하겠습니다. 대신 품질은 타협하지 마세요. 한 젊은 한인 사업가가 눈을 빛냈어요. 정말요? 대형 체인에서 우리 같은 작은 업체와 직접 거래하겠다고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유통팀 책임자 리처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소피아,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 회사 유통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리처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어요. 비상 상황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넌 우리 유통 파트너들을 건너뛰고 있어.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내 전화기가 멈추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당신도 암시장에 관여하고 있나요? 리처드는 얼굴색이 변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일부 유통업자들이 K뷰티 제품을 빼돌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리처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야. 우리는 화장품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거지. 공정 따위 몰라. 이건 피부관리 접근성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화장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리처드가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조심해, 소피아. 넌 강력한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 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그가 나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안전하게 뒤로 물러나거나 계속 싸우거나. 윤 씨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방 에센스는 피부를 살려. 결심했어요. 전화기로 대표이사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CEO님과 긴급 미팅이 필요합니다. 내부 비리에 관한 건입니다. 대표이사는 제 이야기를 경청한 후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위기는 기회로 삼읍시다. 소피아, 내일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세요. 하룻밤 사이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단순한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한국 피부 관리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CNN, MBC, 지역 방송국까지. 모든 언론이 이 이상한 K뷰티 열풍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화장품 공급 문제가 아닌 피부 관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말을 이어갔어요. K뷰티 에센스 한 방울에는 수천 년의 지혜와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피부와 영혼을 치유하는 제품입니다. 제 뒤로는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윤 씨 할머니와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손질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K뷰티 전통존을 매장 중앙에 오픈합니다. 여기서는 품질과 정통성을 인증받은 제품만 판매할 것이며 한 고객당 구매 수량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고는 충분한가요?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우리는 이윤보다 공정한 분배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 한인 생산자들과 직접 계약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어요. 왜 K뷰티가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나요? 관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추구하지만 우리 피부는 여전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분을 원합니다. K뷰티 제품은 그 답을 갖고 있어요. 관세 문제는 현지 생산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원을 결합할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그냥 제품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피부 철학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바로 매장 중앙으로 언론을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K뷰티 전통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한국 약초 정원 사진,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 코너까지. 한 여성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갈락토미세스 에센스를 발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이런 텍스처는 처음입니다. 가볍고 촉촉하면서도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한인 여성, 미국 뷰티업계의 철학적 혁신을 불러오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는 우리 매장의 K뷰티 존을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가 넘쳐났어요. 브리핑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줄을 서서 제한된 수량을 구매해 가던 고객들이 이제는 서로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장 놀라운 건 상류층 고객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명 배우 앨리슨이 우리 매장에 나타났어요. 이전에 암시장에서 고가로 구매했던 그 사람이었죠. 앨리슨은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던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먼저 써보세요. 저는 내일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이 장면을 본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뷰티클럽 회원이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후 앨리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두와 함께 나누는 케어에서 시작됩니다. 피부 건강은 사치가 아닌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 메시지가 퍼지면서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유층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K뷰티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매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한방 스킨케어 클래스가 열렸어요. 제시카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소피아,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한방 클래스에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어요. 대기자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업을 담당한 한인 2세 피부과학자 제인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해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수업에 참석한 한 미국인 노부인이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한방 에센스 덕분에 로사시이가 좋아졌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매장의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제품만 챙기던 고객들이 이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스킨케어 팁을 공유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낯선 사람들끼리 10단계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어요. 한 달 후 대표이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소피아, 자네 프로젝트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 매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매장이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가고 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K뷰티에 담긴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장품은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문화이자 철학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온 소포였습니다. 발신인은 윤 씨 할머니였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도자기 병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소피아에게 이것은 내가 직접 만든 인삼 에센스야. 내 정성의 맛을 기억하길 바란다. 병을 열자 깊고 풍부한 향기가 퍼졌어요.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발라주시던 크림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윤 씨 할머니가 한방 에센스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피아야, 네가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 네가 어렸을 때 한국 크림을 발라주면 항상 지워버렸잖니. 웃음이 나왔어요. 알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도 몰랐던 뿌리를 찾았어요.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주말에 저는 처음으로 집에서 직접 라이스 마스크팩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보내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주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매장 옥상을 한방 약초 정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직접 재료를 보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요. 대표이사는 즉시 승낙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K뷰티 힐링 가든 프로젝트로 진행합시다. 한 달 후 옥상은 작은 약초 정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들로 인삼, 녹차, 쌀겨 같은 전통 성분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자연팩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리처드도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가장 열정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소피아, 내가 틀렸어. 이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가을이 되자 첫 K뷰티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 전통 방식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모습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의 피부 관리 문화가 뉴욕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옥상 정원에 서서 어머니는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소피아야, 네가 이렇게 우리 문화를 이어갈 줄은 몰랐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제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마지막 햇살이 지는 뉴욕 하늘 아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한방 에센스 한 방울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한 도시를 변화시켰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윤 씨 할머니가 보내주신 에센스로 스킨케어를 합니다. 그 작은 도자기 병 속에는 제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K뷰티가 관세의 장벽을 넘어 미국을 강타한 사건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저에게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지금은 축복으로 느껴져요. 매장 창문 너머로 뉴욕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에 담긴 깊은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뿌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세대와 대륙을 넘어 이어진 이 지혜와 정신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피부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화장품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이제 제 정체성은 더 이상 한국계와 미국인 사이에 분리된 경계가 아닌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한방 에센스 한 방울로 시작하는 하루가 제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피부 관리 문화의 깊이와 가치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 때로는 가장 뜻밖의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한국의 K뷰티 에센스 한 방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형 화장품 매장을 초토화시킨 K뷰티 열풍과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의 깊이와 가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해외에서 K뷰티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국 화장품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선물로 인기 있었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K뷰티. 앞으로 더욱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감동적인 해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해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